안녕하십니까. 키나가 어트랙트로 복귀한 다음에 폭로를 하고 있어요. 처음에 키나가 복귀한다고 했을 때 안성일이 머리를 쓴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. 키나가 첩자일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. 근데 복귀해서 지금 하는 말 들어보면 첩자는커녕 완전히 고발하고 있어요. 피프티피프티의 막장 드라마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거든요. 딱히 더 이상의 반전 스토리가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. 이번에 키나 아버지와 안성일과의 전화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되었어요. 아마 이 녹음본은 다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안 들어보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세요. 가지고 올까 생각을 좀 했는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가지고 오는 게 좀 아닌 것 같거든요. 이건 뭐 거의 빠져나갈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. 이 대화를 들어보면 이건 템퍼링에 대한 의혹이 아니라 템퍼링에 대한 증거가 나온 거예요. 안성일이 피프티피프티를 빼돌리려고 했던 게 확정이 난 거죠. 통화 내용을 들어보시면 안성일 이 사람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. 정말 거짓말하는데 잠깐의 주저함도 없어요. 이게 그동안 저런 행동들을 꾸준히 해왔다는 거거든요. 보통 사람들이 거짓말을 안 하다가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목소리가 떨린다거나 티가 좀 나는데 이거 진짜 전혀 티가 안 나요. 저 녹취록에서 보면은 목소리가 떨린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. 정말 자연스럽게 말을 잘 끌어나가고 있거든요. 정말 너무 뻔뻔하다 싶은 수준이에요. 근데 사실 저 녹음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여론이 어트랙터한테 많이 돌아선 시점으로 보여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키나 아버지도 좀 많이 이상하다 싶어서 녹음을 해둔 것 같아요. 거기에 피프티피프티의 남은 6명은 6번째 입장문을 올렸는데요. 별로 읽어볼 필요가 없기는 해요. 또 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. 계약서상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뭐 결국 돈 이야기예요.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이러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. 근데 다른 입장문이랑은 좀 다른 게 말을 하는 워딩이 좀 바뀌었어요. 앞에 입장문들에서는 이게 굉장히 잘못했다는 투로 글을 썼었는데요. 6번째 입장문에서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워딩 자체가 굉장히 약해졌다는 느낌이 들거든요. 정상서라는 게 관행상 이런 건가요? 이렇게 물어보는 형식의 말들이 들어있거든요. 그 전에는 이런 뉘앙스의 말이 없었어요. 무조건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6번째 입장문을 읽어보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본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잘 몰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되는 게 아니었냐 이런 뉘앙스의 글들이 좀 보여요. 아마 본인들도 이게 끝난 게임이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성일이 워낙에 거짓말로 사람들을 잘 낚는 사람이기 때문에 멤버들이 안성일을 많이 믿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는 해요. 근데 본인들도 이게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니까 입장문에서의 말투도 좀 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. 예전에 멤버들이 방송에 나와서 안성일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했고요. 전홍준 대표를 얘기할 때는 조금 냉랭하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. 온도차가 좀 심했어요. 안성일 씨한테는 대표님 하면서 굉장히 싹싹하게 이야기를 했었고요. 어트랙터의 전홍준 대표님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그냥 잘 모르겠다는 퉁명스러운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죠. 안성일이 운영하는 더기버스는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깔끔하고 시설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. 인테리어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굉장히 뭐 삐까뻔쩍하다고 해요. 반대로 어트랙트는 가보면 조금 시설이 안 좋다고 해요. 그런 상황에서 계속 멤버들이랑 옆에서 이야기를 했던 건 안성일이잖아요. 전홍준 대표와 밖에 나와서 일 따러 다니고 그리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돈 빌리러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멤버들이랑은 잘 이야기를 못했겠죠. 거기다 안성일이 옆에서 실제로 너네한테 들어간 돈은 23억밖에 안 되는데 80억을 너네한테 다 물리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. 결국 80억을 니네가 다 갚아야 된다. 사실 너네한테 투자된 게 아니라 전홍준 대표의 개인 빚이다.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. 근데 사실 옆에서 저렇게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했으면 저도 쏠깃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. 이거는 정말 나쁜 일이니까 내가 너네를 도와주겠다. 이런 식으로 아마 말을 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났던 것 같은데요. 실제로 안성일은 전홍준 대표한테 돈은 돈대로 다 받았죠. 피프티피프티 교육시키는 돈을 사실은 다 받았죠. 근데 그렇게 피프티피프티를 다른 업체에다가 넘기면서 거기서 또 돈을 받아서 챙기려고 했을 거예요. 정말 쓰레기죠. 사실 멤버들이 회사를 옮겨서 잘 되던 말던 그거는 안성일 입장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것 같거든요. 넘기면서 돈만 챙기면 그 돈이 절대 적은 돈은 아니었으니까요. 이미 세계적으로 떴던 걸 생각해보면 돈이 한 뭐 100억 정도 됐었을지도 몰라요. 어떻게 보면 그렇게 넘겨버리는 게 안성일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가장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
안성일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하니까 제발 조금 무거운 벌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. 이거 너무 죄질이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피프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된 건데 막상 어린 학생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.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해봐도 피프티보다는 뭐 뉴진스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더라고요. 그리고 영상 조회하는 사람을 봐도 대부분이 40대 남자거든요. 이런 거 보면 전홍준 대표한테 측은지심을 느껴서 사람들이 피프티 일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는 것 같고요. 실제로 아이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. 제발 안성일 이 사람 좀 매장 좀 됐으면 좋겠어요.